예, 저번 시간에 진료 거부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포지션이 있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들은 정원 확대를 왜 반대하나요? 의사 정원은 국가 정책으로 엄격히 제한 조절됩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이번 의료 진료 거부의 핵심 쟁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하는 분들의 입장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도리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수의 전문의, 그러니까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분들에게 과도한 노동 강도가 있고 그분들이 힘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전문의들에게도 좋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문의들이 의사수 확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우선은 이게 여기서 이제 질문에서 전문의라고 표현한 게 아마 전공의를 그렇지. 예, 그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전공의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의아하다는 말씀인 네.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수를 확대하는 데서 그러니까 의사수가 지금 이제 부족하냐 늘으냐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OECD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 OECD 대비 한국인 뭐 의사. 또 이야기가 잠시되면 또 이야기 길어질 것 같은데 의사수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의료라는 건 문화거든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문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나라하고 저는 비교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특히 비교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몇 명당 몇 명 이런 거. 예, 그게 물론 어떤 기준점은 될 테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근거 자료로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참고치는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뭐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의사가 도통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60년대 뭐 이럴 때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뭐 조산소 같은 거 만들어서 간호사들이 이제 애를 이렇게 그 산부인과 역할을 하게 만들고 또 약사들이 처방을 하게 만들고 이런 맞아. 그 당시에 그 의사수가 그때 이제 사회 환경이 그런데 그죠? 사회 환경이 그런 상황에서 의사수가 이제 우리 모자라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를 늘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사회 환경 내에서는 그죠? 그래서 각 시기에 따라서 또 각 사회마다 어떤 그 의료를 이용하는 어떤 행태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이제 의사수가 맞냐 적냐 따지는 건 사실은 조금 질이 낮은 질문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됐던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의사수가 맞냐 적냐를 따질 이야기가 아니거든. 의사수가 왜 늘리려 하느냐,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질문이 있거든. 그건 그렇지. 의료 불균형 때문이야. 의료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의료 접근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의 불균형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지역별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진료과별 불균형이 있거든요. 이건 이 자체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 그렇지, 맞죠.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 의협에서도 그건 다 인정하는 거고요. 어떠한 단체든지 그걸 부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강원도하고 뭐 서울하고 의사 수부터 해서 같은 동일 질병, 비슷한 연배의 동일 질병으로 이제 죽고 살고의 차이가 3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로. 사망률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지는 않죠. 그럼 그런 어떤 의료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좀 불균형하잖아요. 그렇지. 그 의료라는 건 사실 이제 맞아. 국민의 기본권인데 건강을 추구할 기본권이 있는 건데. 그래서 또 과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산부인과는 없고, 무술과는 없고, 또 이번에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감염병 의사가 없어. 마산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음악병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음악병동을 가지고 있는데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는 없어요. 못 구해요. 분명히 이제 과에 따라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과는 조금 쉽게 구해주고, 어떤 과는 안 구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 진료과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 내적으로는 이제 그 수가를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수가를 올려달라.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사수를 늘리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의료하고 관계없이 어쩌면 이제 지역 불균형은 사실은 이제 시골 지역에 아무래도 문제겠죠. 지방에. 그러면 보통 이제 어르신들의 문제죠. 그쪽에 사실은 근데 젊은 사람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이 모자란데 공공병원을 다 짓고 뭐 의과대학을 다 만드시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럼 어르신들의 문제면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20, 30년 뒤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돌아가실 테니까.
그럼 그때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럼 아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오늘 투자를 막 해가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들여가지고 병원을 짓고 확충한다 그럼 문제가 이상하잖아. 아, 지금 말씀은 그 전국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아니, 지역. 그렇죠. 시골 이게 지역을 지역별 얘기하는 거예요. 불균형 결국은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이제 간격이니까. 그러니까 인구수가 늘지 않고 그렇죠. 크게 노인층이 보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일 거고 지방 내에서도 보면 이제 뭐 진주라 이쪽으로 보면 진주라든지 뭐 창원의 문제와 그 근처의 군단위하고는 다르고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다음 질문에서 다시 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러면 그 군단위의 문제들 사실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의료를 이용하기에 그만큼 그 어렵다. 근데 어르신들이 사실 의료를 이용할 그 수요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어르신들 아픈 가능성도. 데가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부족하다. 그 불균형이 더 큰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거꾸로 아까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20, 30년, 30, 40년 지나가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차시면서 돌아가실 거니까 자연적으로.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그때 좀 지나고 나면 20, 30년 불과 지나고 나면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위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환자 없는 문제가 사람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공공 모델을 만들고 뭐 공공병원을 짓는다면 사실은 또 불필요할 수 있겠죠.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길게 본다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야기드린 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려한다는 것 중에 아까 수가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수가 문제, 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수 문제, 그에 더해서 이제 아예 의료와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의료 불균형 지역기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군단위마다 헬기 한 개씩 만들어주자. 헬기. 예. 아, 헬기. 이송을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 아, 그분들이 지금 당장에 언제 의대 만들어서 의대생 키워가지고 공무사 만들어서 할 거냐고 10년, 20년인데 그때 되면 지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미 돌아가시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당장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아까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차이 난다는 것도 결국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특히 예, 그런 병들은 빨리 가서 빨리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강원도는 병원이 없어요. 이미 진료받으러 가려면 30분, 1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이제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좀 질병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중증도를 하더라도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건 결국 그거였죠.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병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료 내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의료 외적으로 그냥 이송 체계를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의 불균형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말씀드렸듯이 의료 내적으로 의료 외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뭐 박근혜 정부 계속 해가지고 해결하자고 이야기했지만 뭐 결국 해결을 못한 거니까 지금 이면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제가 이제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의사 단체에 대해서 제일 섭섭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 중에서 의사 수 늘리는 무조건 안 되라고 하고 그냥 이제 테이블을 걷어차버린 거죠.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라면 그에 대한 사실 더 좋은 어떤 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가 진짜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면 그 수가를 설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도 그거 차별 게 아니고. 정부도 근데 특별한 제한은 없었지 않았나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사실은 여러 차례 했고요. 뭐 그게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있어요. 의사 단체에서는 의약분업 때부터 해가지고 쌓이는 불신이 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안 믿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을 못 믿겠다. 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거였지만, 어떤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문제가 되면 그쵸. 사실 의사수는 무조건 안 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늘리는 건 무조건 안 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사실 의사수의 문제도 이거 400명 갑자기 늘리는 게 많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10명만 옮기보고 그게 좀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전 과정들을 이제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자기들 패싱하고 정부가 지 마음대로 꺼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건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임시민님이 그래 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이제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만 늘릴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된다. 국민 건강에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윤핵 때부터 이어져 오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의료원들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마산 의료원도 옛날에 아시는 누가 한 4, 5년 전까지 빚했어요. 비 오면. 맞아. 예, 조그만 그냥 건물에 해가지고 그거 또 위에 덧대고 해가지고 해서 비 오면 비세고 이런 건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5년 됐나? 5년쯤 전에 이제 새로 신축을 깔끔하게 했죠. 했는데 그 계획이 저도 알고 놀랐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기본 계획은 그때 세워진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어찌 보면 쭉 되고 있는 거야. 꼭 이 정부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쭉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튼 국민 건강이 그냥 의사수만 그냥 단지가 의사수만 늘리자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다음에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어떤 해서 쭉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수가라는 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무조건 의사수는 안 되라고 해서 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의사수 늘리는 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균형 해결하자는 것까지 그렇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저는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사 이제 걱정되네 갑자기. 예, 의사 단체에서 이야기가 저는 이제 이 불균형까지도 그냥 해결하자는 것까지도 그냥 던져버린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맥락에서 아까 이제 이 질문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